자, 볼게요. 문제 3번. 일단 올해 초 영업을 개시했으니까 기초재고는 없고요. 표준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을 했는데 직접비에 대해서만 주어져 있어요. 수량 표준, 가격 표준. 제조간접 원가는 변동 고정 활동으로 구분되고 배치 단위고요. 자, 예산이 주어져 있는데 고정비 예산만 주어져 있어요. 제조간접 원가는 2개 있다고 그랬는데 고정비 예산만 주어져 있어. 10만 원. 자, 그 다음에 제조간접 원가는 기계 시간에 따라 비례 배부되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우리는 이제 무의식적으로 제조간접비의 수량 표준은 노동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건 기계 시간이라고. 게다가 이 기계 시간을 보니까요. 고정 예산 가지고 표준 원가를 설정하잖아요. 기계 시간이 하나당 기계 시간이 아니고요. 배치당 기계 시간으로 돼 있어. 자, 그러면 표준 원가를 설정을 할 때 일반적으로 요게 다 단위당 기준으로 설정이 되는데 우리 문제는 여기 쪼개진다고. 위쪽은 개당 개념이고요. 아래쪽은 이제 배치당 개념이기 때문에 성격이 달라요. 그리고 수량 표준위에는 기계 시간이라고. 얘랑 달라요. 달라. 자, 일반적으로 제조간접비는 하나를 쪼갠 거기 때문에 얘랑 같아. 이게 일반적으로 같은 거예요. 근데 가끔 이제 문제를 위한 문제도 있잖아요. 다르게 하는 문제가 있는데 뭐 그렇게 하면 하긴 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거야. 같아야 돼요, 원래. 예. 자, 배부율이 문제인데 예산을 기준조업도로 나누면 배부율을 계산할 수 있는데 이 예산을 고정비에 대해서만 예산이 설정돼 있어요. 얘는 아직 몰라. 변동제조간접비는. 자, 추가로 볼게요. 이 상태에서 제조간접원가 표준 배부율은 기계 시간당 15원이래요.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합한 요게 바로 15원이다 그런 얘기라고. 우리는 둘 중에 하나만 알면 상대방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고정비 예산이 주어져 있으니까 요걸 통해서 얘를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고정예산 자료 보니까요. 생산량 10만 단위, 얘가 바로 기준 조업도가 되겠죠. 근데 기계 시간이 배치당 기계 시간이다 보니까 배치로 환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기준 조업도는 10만 개인데 기계 시간이 배치당 기계 시간이니까요. 배치의 크기 100개로 나누면 1000배치. 그러니까 기준 조업도를 배치로 측정해보면 1000배치가 되겠죠. 기계 시간으로 측정하면 요거에 10시간이 되는 거죠. 얘가 바로 기계 시간당 배부율 10원이 나옵니다. 그 변동비 배부율은 5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다 해놓고요. 여기다가 50원 해버리면 안 된다고. 왜? 요거는 한 단위다 원가입니다. 한 단위가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100단위가 되겠죠. 그렇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표준원가표를 작성을 해놨고요. 근데 밑에 보니까요. 기말 현재 제공품 재고는 없었으며 단기 영업을 개시했으니까 당연히 기초재고는 없겠죠. 근데 제공품의 기말 현재 재고도 없대요. 그러면 기말 원재료, 기말 제품은 있겠네. 그게 바로 원재료 8,400, 그 다음에 제품 3,000, 그 다음에 매출원가 48,000이죠. 그래서 제가 재료 계정하고 제공품 계정하고요. 제품 계정만 써놨어. 자, 우리가 지금 표준원가 계산 제도를 적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요거는 SQSP라고. 이쪽은 다. 얘는 자 AQ 즉 원재료 수량하고요. 요 가격이 AP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 가격 차이를 사용량으로 분석했을 때 만약에 가격 차이를 구입량으로 분석했을 때 자 구입량으로 분석한다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일단은 원재료 계정의 구입 수량 곱하기 표준 단가로 기록을 하죠. 구입 가격 차이인 경우에는. 그래서 나중에 실제 구입 수량하고 실제 가격 요거의 차이가 구입 가격 차이가 된다고. 그러면 표준 단가로 기록되기 때문에 실제 사용량은 어떻게 표준 단가로 기록이 되겠죠. 요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나와요? 이제 수량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보니까요. 물음 2번에 가로 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격 차이는 구입 시점에서 분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말 원재료 단가는 실제 가격이 아니고요. 표준 단가로 기록이 되어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는 다 표준 배분된 원재료가 되고 기초 제품이 없었으니까요. 요 금액이 얼마가 돼요? 51,000원이 되고요. 얘도 51,000원. 기초기말 조공품이 없으니까요. 51,000원. 얘가 바로 뭐예요? 얘가 SQSP라고. 만약에 원재료에 대해서 차이 분석한다고 하면 요 금액이 SQSP예요. 요게 지금 수량 차이잖아요. 수량 차이가 얼마라고 주어져 있냐면 600 분리라고 주어져 있어요. 요 단계에서 차이 금액이 600 분리한 차이니까요. 요 금액은 얼마가 돼요? 51,600원이 되죠. 요거 두 개 더하면 AQ 다시 SP는 6만 원이 됩니다. 얘가 6만 원이 되고요. 자, 구입 가격 차이가 얼마로 주어져 있냐면 5,000원 분리라고 주어져 있어요. 얘가 5,000원만큼 분리한 차이니까 실제 구입량의 실제 구입 단가는 65,000원이 되죠. 자, 요거사항 1번 답이 요거, 2번 답이 요거가 되는 거죠. 요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자, 그 다음에 또 요거를 실수를 많이 하셨더라고. 자, 요거사항 물음 4번을 보면 영업이익 계산해야 되잖아요. 영업이익. 그러면 한 단위당 판매 가격이 5원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자, 매출액은 판매량 곱하기 5원 하면 되죠. 이 판매량 자료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수량에 대한 자료는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는데 지금 요 금액이 지금 원재료 표준 배부된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48,000원이 원재료 금액이니까요. 한 개당 원재료가 얼마라고 돼 있어요? 표준원가표 보니까 0.6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요거 수량 계산할 수 있잖아요. 몇 개? 8만 개. 자, 8만 개가 팔렸는데 8만 5천 개로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 얘랑 헷갈렸던 것 같아. 자, 이 3천 개도 0.6으로 나누면은 5천 개예요, 5천 개. 자, 그럼 8만 5천 개의 의미는 뭐냐면 실제 요거 단기 생산량이 8만 5천 개가 되는 거죠. 요게 단기 생산이라고, 생산. 자, 그러면
표준원가 원가 차이 분석할 때 실제 산출량이 몇 개? 85,000개야. 이거 실제 생산량이에요. 근데 이익 계산하려면은 판매량으로 해야 되잖아. 여기 몇 개? 8만 개로 해야 돼. 그쵸?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는 헷갈리시면 안 된다고. 그리고 이 8만 5천 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원가 차이 분석할 때 실제 산출량이 되는 거라고. 제공품이 없으니까. 자, 요거 한 김에 그러면 요거 한 김에 이익도 한번 계산해 보죠, 뭐 그럼. 자, 매출은 8만 개 5원씩에서 40만 원이 되고요. 자, 매출 원가 계산해야죠. 자, 아마 요 원가를 이렇게 계산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요 50원이 지금 100개에 대한 원가잖아요. 그러면 50원 나누기 100개를 하고 얘는 얼마인가? 100원 나누기 100개를 해서 한 개당 표준원가 계산한 다음에 8만 곱해도 답은 나올 거야. 그렇게 했죠?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물론 이제 답만 보고 채점하면 맞는다고 할 수도 있는데 출제위원이 이렇게 움찔할 수도 있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 자, 먼저 재료비는 어떻게? 8만 개 곱하기 0.6 하는 게 맞고요. 농업비도 8만 개에 얼마예요? 2.4. 2.4. 자, 변동제조간접비는 일단 8만 개를 몇 개로 나눠야 돼요? 배치 100개로 나눠야지. 그 다음에 10시간에 5원.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정답이라. 모범 답안. 그 다음에 고정제조간접비도 마찬가지예요. 8만 개 100개로 나누고요. 10시간에 10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자, 그래서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되고요. 요건 표준 배부된 금액이잖아. 그럼 원가 차이 어떻게 할 거냐 보니까요. 영업에 손익 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물음 4번 보면 제조 원가의 총 불리한 차이가 7,600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를 이제 단기 손익에 반영해야죠. 그래서 요 금액 다 더하면 36만 원이 되고요. 얘를 빼주고 또 원가 차이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7,600? 예. 원가 차이 7,600 빼주면 이게 32,400이 되나?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손익계산. 그러니까 제조간접원가는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물음 4번까지 봤고요. 물음 3번은 좀 이따 볼 거고 5번 표준원가 시스템의 장점 뭐 세 줄이라고 그랬는데 세 가지가 있겠네요.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죠. 첫 번째 원가 계산 측면에서 보면 신속성. 표준 배부로 원가 계산하기 때문에 원가 계산 빨리 할 수 있다. 관리력의 측면에서는 두 가지. 성과 평가. 예산 설정이 기초가 된다. 뭐 그 정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노무원가하고 제조간접원가, 원가 차이 분석 위에 있는 자료 3번 가지고 하면 되죠. 노무원가 부분에서 뭐 틀린 분들은 거의 없는데 제조간접원가에서 많이 틀리셨더라고요. 자, 차이 분석할 때도 표준원가 표가 사실
중요하고 얘를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노무원가 같은 경우에 수량 표준을 뭘로 갖다 쓴 거예요? 노동 시간으로 갖다 쓴 거죠. 그러면 이 AQ는 실제 노동 시간이고 얘는 실제 산출량에 허용된 표준 노동 시간이라고. 자, 일단은 실제 산출량이 몇 개라고 그랬어요? 8만 5천 개였죠. 지금 우리 SQ를 계산하는 거예요. 자, Q는 노동 시간을 갖다 썼으니까요. 몇 시간이에요? 0.3시간이 SQ가 되는 거라. 자, 이제 요거 SQ. 변동제조간접비. 자, 우리 제조간접비에 대해서 수량 표준을 기계 시간을 갖다 썼다고. 그러면 일단은 실제 산출량 85,000개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 Q가 기계 시간이니까요. 뭐냐면 이 85,000개에 대한 표준 기계 시간을 찾아야 돼. 기계 시간은 뭐라는 걸 알고 있어요? 곱하기 10시간이라는 걸 알고 있어. 자, 그러면은 요건 배치당 기계 시간이니까요. 이 85,000개를 어떤 크기로 나눠야 될까? 자, 요것만 실제 산출량이고 얘는 다 표준 개념이라고. 묶음을 몇 개로 나눠야 돼요? 표준 묶음인 100개로 나눠야겠다. 그런 얘기예요. 요게 바로 SQ가 되죠. SP는 각각의 직접 노무원가 같은 경우에는 8원이 되고요. 변동제조간접원가 같은 경우는 5원이 되겠죠. 요거 딱 계산했다고. 얘도 한번 계산해 볼까? 예. AQ는 자료에서 주어져 있잖아요. 노동시간 AQ 몇 시간? 25,600시간. 자, 25,600시간에 SP는 8원. 그리고 실제 노무원가는 25,600에 7.5시간이잖아요. 그래서 26,500 7.5시간 계산할 수 있고. 요거 EAQ. SP는 5원이에요. EAQ는 실제 기기 시간이죠. 자, 실제 기기 시간, 실제 자료 보니까 몇 시간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배치당 8시간이잖아요. 자, 시간은 8시간이야. 하지만 이 시간은 배치당 8시간이기 때문에 뭐가 나와야 돼요? 실제 배치가 나와야 되잖아요. 실제 배치는 85,000개 나누기 묶음은 몇 개로 해야 돼? 실제 묶음인 85묶음으로 해야지. 그쵸? 요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요 계산하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실제 변동제조간접비에 대해서는 자료에서 41,500원 주어져 있고 차이 계산하면 되죠. 고정제조간접비. 자, 이게 활동기준 원가 계산 차이 분석이라고 하는데 전통적 원가 계산하고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요. SQ, SP. 예산은 알고 있잖아. 얼마? 10만 원이라는 거 알고 있거든. 실제 발생 고정제조간접비 얘도 10만 원이니까요. 근데 얘는 맞춰야지. 그쵸? 얘는 모른다고 해도. 자, SQ는 똑같아요. 자, 85,000개 표준 크기 100개 곱하기 10시간. SP는 10원이잖아요. 차이 계산하면 되죠. 보니까 요 개념을 조금 틀리신 분이 꽤 있더라고. 문제 4번 같은 경우에 1, 2, 3, 4는 거의 다 맞추셨어요. 근데 5, 6, 7, 8을 조금 잘 못 쓰신 분이 계시더라고.
4번 보면 표준 고급의 생산년 자료가 제시가 되어 있고요. 8,000개, 4,000개. 그 다음에 직접비 자료가 주어져 있죠. 전통적 원가 계산 방식에 따라서는 노무 원가의 70%니까 표준형은 210만 원, 고급표는 77만 원 하면 되죠. A, B, C로 하겠다. A, B, C는 제조 간접비를 세 가지 활동으로 구분을 했는데 지금 활동별 배부율이 주어져 있죠. 작업 준비 시간당, 그 다음에 검사 시간당, 제품 단위당. 자, 지금 제조 간접비를 활동 기준으로 할 거고요. 배부율도 주어져 있고 그러면 원가 동의만 곱하면 되잖아요. 먼저 작업 준비 활동은 작업 준비 시간이래요. 작업 준비 시간에 대한 자료 어디가 나와 있어요? 자, 양가로 1번 자료 보니까요. 표준형은 20시간, 고급형은 15시간이래요. 그러면 얘가 20시간, 15시간 곱하면 되겠구나라고 보니까요. 요게 바로 한 단위당 또 총 시간도 아니고요. 배치당 시간이라고 돼 있어요. 배치당. 그러면 표준형 같은 경우에는 배치 크기가 400개고 고급형은 배치 크기가 200개잖아요. 그러면 묶음을 계산해야 돼. 그럼 얘는 곱하기 8,000개 나누기 400으로 해야 되고요. 얘는 곱하기 4,000개 나누기 200개로 해야죠. 곱해주면 되죠. 뭐. 자, 그 다음에 품질 검사 활동은 검사 시간당 600인데 자, 검사 시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표준형은 6분이고요. 고급형은 15분이래. 그러면 8,000 곱하기 6분 4,000 곱하기 15 이렇게 하면 실수하는 거지. 왜? 요거는 시간당 600이잖아요.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기 60 나누기 60 이런 것들만 주의하시면 된다고. 자, 제품 가동 활동은 단위당 50이라고 그랬으니 얘는 편하네 이제. 곱하기 8,000개 4,000개 하게 되면 계산할 수 있죠. 자, 1번 활동기준 원가 계산 도입의 효익이 큰 기업의 세 가지. 자, 요거는 우리 객관식에서도 많이 본 것 같고 활동기준 원가 계산 같은 경우는 2차 시험에서 이렇게 말문제 나오는 건 많지는 않은데 활동기준 원가 계산에 대해서는 중요하니까 나올 수도 있어요. 먼저 자 1번의 취지 왜 활동기준 원가 도입의 효익이 큰 기업이 존재하느냐. 활동기준 원가 계산은 원가 계산 정확하긴 해. 전통의 원가 계산에 비해서 단점으로는 가장 큰 단점은 비용이 많이 들어. 비용이. 그러니까 모든 회사가 다 ABC 할 필요가 없어. 이런 회사가 하면 좋겠더라. 첫 번째 다품종. 품종이 여러 가지면 원가 왜곡이 발생하는 크겠죠. 두 번째 제조간접비 비중이 크다. 잘 나와야 되잖아요. 세 번째, 공정이 복잡하다. 이런 회사는 비용이 다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A, B, C를 적용하는 게 좋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2번, 전통적 원가 계산 방식 210만 원, 70만 원 했고요. 3번, 활동기준 원가 계산에 따라서 제품별로 배부하시오 했잖아요. 이렇게. 원가 동의수만 잘 보면 되겠죠. 자, 물음 4번은 뭐냐면 이 전통적 원가 계산하고 활동기준 원가 계산 비교를 해보니까 표준형이 있잖아요. 전통적 원가 계산에 비해서 원가가 작아. 활동기준 원가 계산에 비해서. 왜 작냐 그걸 물어봤다고. 근데 뭐 이론적으로 쓸 수도 있는데 이제 출제자는 근거를 제시해봐라라고 할 수 있으니까 왜 작을까? 원가 동인에서 찾아볼 수가 있지. 첫 번째, 요거 보니까. 얘는 한 배치당 묶음이 400개. 얘는 200개잖아요. 배치 크기가 크다는 건 바로 뭐예요? 하는 활동이 줄어든다고. 많은 양을 한꺼번에 하니까. 얘가 크고, 얘가 크다 보니까 원가 동인수가 작아지고요. 또, 검사 시간.
얘에 비해서 작잖아. 검사 시간이 작으니까 원가 등수가 작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라고. 자, 제시된 자료를 정리하면 딱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전력 부분이 보조 부분이고요. 예산을 보니까 고정비가 300, 변동비가 600이고요. 전력 사용량은 예산 사용량, 최대 사용량이 1000kW, 2000kW. 그 다음에 실제 사용량은 700, 1800kW예요. 보니까 물음 5번은 거의 다 맞추셨어요. 근데 7, 8번은 많이 틀리셨더라고요.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실제 발생 원가를 실제 사용량 비율로 안분하는 거잖아요. 뭐 얘는 쉽지 뭐. 어떻게. 자, 얘 둘을 더하니까 총 실제 발생한 금액이 얼마가 돼요? 800만 원이잖아요. 얘를 어떤 걸로 나눠줘요? 이걸로 나눠주는 거지 뭐. 700kW, 1800kW 비율로. 얘는 어렵지 않고 사실. 자, 물음 6번. 오해에 대한 배부 방법의 세 가지 문제점. 자, 일단은 요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죠. 실제 원가 계산의 단점. 적시성, 안정성. 또 뭐가 있어야 돼, 이제? 단일 배분율법의 단점. 고정비까지 실제 전력 사용량으로 나눠주게 되면 자원의 왜곡된 배분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고요. 고정비 같은 경우에는 최대 전력 사용량을 기준으로 설정되는 게 일반적인데 요거까지 실제 전력 사용량으로 나눠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 원가 계산은 단점하고요. 단일 배분율법의 단점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7번은 회사는 전력 부분의 원가를 월별 예산을 기초로 예정 배분율을 설정. 예정 배분율 설정한다고 그랬으니까 정상 원가 계산이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 쪼개 볼 필요가 있겠네. 이렇게. 예.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예정 배분율을 설정을 하고요. 예정 배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 원가랑 비교해서 물음 8번에서 배분 차이까지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예정 배분을 설정해야 되는데, 자, 고정비 300만 원에 대해서는 누구도 얘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 예정 조업도가 몇 킬로와트예요? 3000킬로와트니까 얘를 3000킬로와트로 나누면 킬로와트당 1000원이 되죠. 자, 변동제조 간접비에 대해서도 예정 배분율을 설정해야 되겠죠. 이걸 거의 다 틀리셨어.
왜냐면 요거는 조금만 생각해도 알 것 같은데 그냥 기계적으로 했던 것 같아. 요거의 예정 배분 설정을 할 때 예정 조업도는 예로 해야 돼요? 예로 해야 돼요? 예로 하신 분이 계셔. 근데 이해는 해. 우리 왠지 변동비는 예가 같거든. 자, 예정 배분을 언제 설정한다고 그랬어요? 연초에 설정하는 거죠. 연초에 얘는 알아 몰라. 얘는 모른다고. 예정 조업도가 얼마예요? 3천이야. 그리고 논리적으로도 변동비든 고정비든 예정 조업도는 같아야 돼요. 연초에 설정하는 거니까. 또 거기에 대한 근거가 어디 있냐면, 자, 문제 세 번째 보세요. 각 부문의 월간 최대 사용량은 절삭 가공의 1000kW, 2000kW고요. 각 부분의 최대 사용량을 정상 사용량으로 할 경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예정 조업도라고.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예정 배부율은 결정을 했어. 그 다음에 이제 예정 배부해야 되잖아요. 예정 배부를 이중 배분율법으로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7번 볼게요. 회사는 전력 부문의 원가를 월별 예산을 기초로 예정 배부를 설정하며 예정 배부하기로 했다. 예정 배부할 때 고정 원가는 최대 사용량을 기준으로, 변동 원가는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예정 배부하겠대요. 자, 그러면 이 고정비 배부율은 이걸로 하는 거고 변동비를 이걸로 하는 거잖아요.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절삭 부분의 고정비 예정 배부액은 얼마? 100만 원. 1000원에 1000kW니까요. 얘는 200만 원. 변동비는 2000원에 700kW니까요. 1140만 원. 2000원에 1800이니까요. 360만 원. 자, 그래서 부문별 예정 배부액은 240만 원 하고요. 560만 원. 이게 바로 부문별 예정 배부액. 물음 7번 답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예정 배부액은 변동비, 고정비 각각 예정 배부액은 변동비는 얼마? 300만 원. 고정비는 얼마가 돼요? 500만 원이 돼서 이제 배부 차이는 뭐랑 비교해야 돼요? 요거랑 비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정비 배부 차이도 없고요. 변동비 배부 차이도 없게 되는 거죠. 요거 전혀 금액이 달라요. 얘는 절삭 부분의 예정 배부액. 얘는 고정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액. 그렇죠?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